안녕하세요. 건빛경마의 박혜원입니다. 돌아오는 9월 11일 일요일에는 한국 경마 역사상 최고 상금인 17억 원을 놓고 코리아컵 국제초청 경주가 시행됩니다. 이번 국제초청 경주는 코리아컵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 이렇게 두 개 경주가 각각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코리아컵 경주는 장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1800m 경주로 총 상금이 10억 원이고,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는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1200m 경주로 총 상금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경주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7개국의 경마 선진국들이 초청된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마 관계자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번 국제 초청 경주에 출전하는 국내 경주마와 그리고 해외 출전마들의 경주력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혈통 전문위원 강태성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먼저 이번 국제 초청 경주의 시행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는 모두 둘 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주인데요. 특히 코리아 스프린트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스프린트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3차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대회 모두 총 상금부터 그리고 참가하는 마필들의 규모까지 한국 경마 역사상에서 찾아볼 수 없던 그런 큰 규모인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경주가 펼쳐지게 된 배경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국 경마는 작년부터 파트2 진입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일환으로 이제 네이팅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경주에도 출전을 하면서 국제 기준에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7월에 파트2로 승격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총 상금 17억 원. 이 정도 상금 수준이면 국제적인 수준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최를 결정을 하였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총 61두가 출전 의사를 밝혔는데 그 중에서 마서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순수 경주력도 감안을 했겠지만은 나라별 쿼터를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즉 많은 나라의 출전을 유도하는 그런 1회 대회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출전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 경주대회가 시행되었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상금도 상금이지만 이제껏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마 선진국 마필들과의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경마 팬들에게는 아주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 경마 관계자들에게는 우리 한국 경마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마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 일요일 8경주로 시행되는 코리아 스프린트의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월 11일 일요일 혼합 오픈 1200m 마련 경주로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현재까지 총 18두의 경주마들이 2차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로는 서울과 부경을 포함해서 총 11두가 신청을 했으며 외국 출전마는 일본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2두,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에서 나란히 1두씩 총 5개국에서 7두의 경주마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프린트 시리즈의 마지막 3차 관문인 제1회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역시 국제 초청 경주답게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출전 포기마 발생을 위해서 대비해서 벌써 예비 선수님화도 결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 스프린트 시리즈 1차 대회였던 부산일보배의 우승마저 바로 감동의 바다와, 그리고 2차 관문인 SBS배 한일전의 우승마였던 페르디도 포머로이까지 모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홍콩의 리치 테피스트리는 마체 이상으로 2차 등록을 포기했는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국내는 서울이 2두 그리고 부산이 9두를 신청했습니다. 그중 부경의 3두가 예비 우선순위로 대기 중입니다. 홍콩의 니치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레이팅이 가장 높았던 마필인데 올 3월에 있었던 두바이 원정에서 이 관절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여파가 안 가셨는지 트라이얼
국내 단어로 하면은 주행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트라이얼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상태도 마필도 좀 아파해서 이번에는 한국에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7대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SBS에 한해전에 왔던 마필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능력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출전하는 마필들은 8일인 목요일에 정확하게 정해지긴 하겠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경주마가 9두, 그리고 외국 경주마가 7두로 총 16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 경주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의 가장 우승권에 근접한 경주마로는 아일랜드의 와일드 듀드와 그리고 홍콩의 슈퍼자키, 이 두 두의 말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번 스프린트 경주에서는 이두가 조금 더 우승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중 그 첫 번째 마필은 아일랜드의 와일드 듀드입니다. 생산은 미국에서 했고 활동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일드 듀드는 딱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밀리어네르 그리고 지원 위너. 일단 이 마필은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 이상의 경주마를 뜻하는 거고, 지원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이 마필의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혈통을 보면은 부마가 와일드캣 헤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켄터키를 제외하고 켄터키 이외의 주에서 이 교배로가 10,000불 이상 넘어가는 마필들이 드뭅니다. 근데 이 와일드캣 헤어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의 대표적인 시스말로 교배로가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켄터키로 따지면은 거의 50,000불급의 이 시스말로 볼 수가 있고, 그 이 와일드캣 헤어의 가장 대표 자마가 바로 이 와일드 듀드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서부 해안,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단거리에서 단거리 스프린트형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원 경주로는 뭐 산타 아니타 스프린트 챔피언십에서 1200m를 뭐 1분 09초 45로 끊었는데, 그 이전보다는 기록이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녀석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이때 이 산타 아니타 경마장이 주로가 이 배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미친 주로라고 거의 뭐 마필들이 1분 07초로 미친 듯한 기록을 끊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배수를 결국은 못 잡고 경주로 전체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경주이다 보니까는 기록이 늦은 거고, 그리고 또 빈크로스비 스테이크스 이 경주도 이 지원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1200m를 1분 09초 51로 끊었고, 그리고 한국에 오기 마지막 경주가 5월 21일 날 코나골드 스테이크스인데 G2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1300m를 1분 15초대로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더트 주로와 한국의 이 샌드 주로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1분 09초대의 능력이라면 적어도 샌드에서도 뭐 늦어져 봤자 1분 10초대 11초대에 이 정도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10초대는 충분히 끊는다고 봤을 때 우승권에 가장 근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 듀드에 비해서 네임 밸류에서는 뒤지지만 그래도 그 와일드 듀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만은 홍콩의 슈퍼 자키가 되겠습니다. 8세 거세마입니다. 8세이다 보니까는 이제 뭐 경주력 자체가 하향세에 접어드는 시점인데, 사실 이 마필은 21전 3승 2차 7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는 좀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도 골든 사인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골든샤인 경주 같은 경우는 두바이 월드컵 기간에 열리는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다는 단거리 스프린터들은 다 오는 경주인데 거기에서 2착을 했고 2016년도에도 5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주로는 5월 1일 날 펼쳐진 체어맨즈 스프린트 경주인데, 이 마필은 이 경주는 지원 경주입니다. 홍콩에서 난다 긴다 하는 마필들의 총출동을 했고, 아무래도 터프이다 보니까는 12착이라는 좀 저조한 기록을 기록했는데, 기록이 12착을 했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홍콩에서 워낙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착을 한 거고, 좀 더 고무적인 점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트라이얼을 받았는데 1200m를 1분 08초 6으로 끊었어요. 상당히 좋은 경주 기록을 보여주었고, 그렇다고 니치 테피스트리가 취소된 마당에 그래도 와일드 듀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마필을 위협할 수 있는 상대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국내 주로가 다소 무겁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주행 습성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네임밸류는 물론이고 대상 경주에 강한 아일랜드의 와일드 듀드와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홍콩의 슈퍼저켓까지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나머지 5두의 원정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2중 3약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마필들이 외국 경주마들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분석했을 때 이런 거지 사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경주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5두의 경주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이 오두 말씀하신 대로 2중 3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중은 아무래도 이 싱가포르 마필인 슈퍼 위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필인 그레이프 브랜디를 2중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슈퍼 위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나이언 시티컵이라고 이 싱가포르 지원 경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착을 한 이후에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예전에 이 국내 마필들이 싱가포르 원정 갔을 때 국내 마필들을 제치고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의 경주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경주력보다 훨씬 더 이 경주력 신장세가 무서운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 안토니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세졌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한 마지막 경주는 8월 28일 날 크란지 스테이크스 A인데 이 1200 경주였습니다. 인공주로 경주였는데 1분 11초 7일로 우승했는데, 이 기록보다 조금 더 이 고무적인 점은 직선에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진 타이밍을 놓치고 마필도 주춤했는데 다시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두었다는 점, 그리고 이 마필을 가장 잘 몰아낼 수 있는 안토니오 다실바 기수가 이번에 한국에 왔다는 점, 다른 인기 마필들이 이 적인 기수가 못 온 반면 이 마필은 그래도 적인 기수가 왔기 때문에 강력한 복병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3번 그레이프 브랜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경주 성적은 마일러 위주의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1600 전후에 경주에 많이 출전을 했고, 대부분 더트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동영 스프린트 경주를 2번을 출전을 해서 2번 다 1분 11초대의 경주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뭐 경주는 뭐 4착도 하고 2착도 했는데, 일단 스프린트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레이프 브랜디도 2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이 아랍에미리트 마필인 아트웨이브, 그리고 일본 마필인 밀리언 볼츠, 그리고 역시 아랍에미리트 마필인 비치헤드는 3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마필은 모두 일단 아트웨이브나 밀리언 볼츠 같은 경우는 마일러부터 단거리까지 주로 출전을 했고, 2014년 이후로는 주로 단거리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주력 자체가 좀 그렇게 큰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거리에 변화 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그동안 이 대상 경주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일반 경주에서의 성적은 기본적인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은 나머지 인기 마필인 네 마필을 이겨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5두의 경주마 모두 한동안의 공백과 그리고 또 이번 경주로의 적응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출전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출전마필들은 지난 스프린트 시리즈의 1, 2차 대회 우승마뿐만 아니라 최근 입상률이 좋은 스프린터들까지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국내 마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번 경주 국내 출전마들 중에서는 뭐 서울과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거리 스프린트가 출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 최강실러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두 마필 중에서 그래도 좀 두 마필이 페르디도 포모로이 같은 경우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 전반부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과연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행을 장악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1분 09초 때의 능력으로 뛰는 마필들이면 상당한 압박을 들어올 텐데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이고, 최강실러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페르디도 포모로이보다는 조금 더 전개가 편안합니다. 원래 이 직선 탄력이 좋은 마필이고, 결국은 이번 경주 대변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 객관적인 전력상 조금은 이 외국의 인기마들에 비해서 전력상 조금은 열세이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고 준비 과정까지 착실히 된 만큼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과 부경의 마필들이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9월 11일 일요일 10경주로 펼쳐지는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월 11일 일요일 혼합 오픈 1800m 마련 경주로 펼쳐지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현재까지 총 16두의 마필들이 2차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경주마로는 서울과 부경을 포함해서 총 9두가 신청을 했으며, 외국 출전마는 일본과 싱가포르이 각각 2두, 프랑스, 영국,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1두씩 총 5개국에서 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역시 국제 초청 경주답게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당초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홍콩의 건핏이 2차 등록을 포기했는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번 코리아컵에 국내에는 서울이 3두 그리고 부산이 6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 부경의 생일기쁨이 예비 우선순위로 대기 중인데, 건핏이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일기쁨이 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핏 같은 경우는 이번 코리아컵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마사의 보도자료에는 뭐 컨디션 난조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열리는 브리더스컵에 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코리아컵은 패스를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리아컵 출전마들의 경주 전력을 조금 분석해보면 아무래도 2강, 2중, 3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쟁쟁한 마필들이 게이트를 꽉 채우면서 출전 신청을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외국 경주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우승에 근접한 경주마로는 일본의 크리솔라이트와 그리고 크리노스 타오, 이 두 마필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는 마필은 일본의 크리솔라이트입니다. 일단 혈통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부마인 골드 알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킹 카메하메하와 더불어서 이 더트주로 니딩 사이어를 늘 다투고 있는 모래주로 최강의 시스멀 중 한두입니다. 그리고 모마인 크리소 프레이즈 역시 그 자마인, 그러니까 크리솔라이트의 한 살 동생인 여동생이 마리아 라이트는 올해 열린 일본 그랑프리 경주, 상반기 그랑프리 경주라고 할 수 있는 다카라즈카 기넨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명문 혈통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원 경주에서도 우승을 거둘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2015년부터 전부 그레이드 경주에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늘 강한 편성에 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승 기록이 적긴 하지만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경주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더트주로 전형의 마필로 판단할 수가 있고, 1800m 경주를 그동안 뛰어온 것을 보면은 이 녀석이 정상적인 능력만 나온다면 1800m는 1분 50초대에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한국에 와서 컨디션 조절만 잘 된다면 일본과 이 한국의 주로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1분 50초대의 능력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두인 쿠리노스타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마필은 크리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행 유리형 마필이고 코리노스타우 같은 경우는 선행만 옆에서 뛰었을 때 가장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이 일본 마필 두 마필이 과연 앞선을 장악하느냐가 이 승패의 갈림길이 될 텐데, 이 마필이 그동안 2015년도에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다가 2016년 들어서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장 최상의 경주력이 나온다면 국내 타임으로 환산했을 때 1800m는 1분 51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솔라이트에 비해서는 좀 한 수 처지는 마필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고 두 마필 모두 6세이기 때문에 절정의 기량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경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상 경주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크리솔라이트와 그리고 최근 강력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쿠리노스타워까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5두의 원정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남은 5두 모두 만만치 않은 경주력을 가졌을 텐데요. 이 나머지 5두 어떤가요? 일단 나머지 5두도 2중 3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2중에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싱가포르 마필인 인펀트리입니다. 4세 마필이에요. 철정의 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좀 전천후 마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거리부터 마일러까지 뛰었습니다. 일단 이 마필이 이번 경주 그동안 단거리에서의 성적도 좋았는데 굳이 1800에 출전한 이유는 싱가포르에서의 경주를 보면은 좀 하이페이스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가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약점을 보일 것 같으니까는 1800에 출전을 했는데, 최근 상승세의 걸음이 너무나 무섭긴 하지만은 약점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번 경주가 더트주로 첫 경주이고 1800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런 점이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싱가포르 마필인 오더 오브 더 선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주행 불량기가 좀 심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에서도 주행 검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트라이얼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이 마필이 예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엘도라도 클래식 같은 경주는 이 2200m 경주였는데 그 경주 2200m를 도주를 해버렸어요. 상당히 하이페이스로 도주를 하고 그대로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으로 확실히 줄어든 거리에서 다시 한번 도주성 운영,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선행 장악 여부가 이 마필의 입상의 당락을 결정지을 텐데 도주를 해서 버티기 시도한다면은 이미 2200까지 경험해본, 물론 그 경주가 좀 싱가포르 주로이기 때문에 국내 더트 주로와 좀 다른 점이 있긴 하더라도 2200m라는 장거리를 소화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3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프랑스 마필인 페이머스 마크가 되겠습니다. 페이머스 마크 같은 경우는 일단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모로코 마필인데 모로코에서는 8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8전 전승을 기록하고 이집트에서도 활동하고 주로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프랑스로 건너와서 3전의 경주를 치렀는데 3전의 경주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가서 더트주로에서 니스티드, 그러니까 국내 마필, 국내 단어로 하면 이제 대상 경주급에 출전을 해서 3착을 한 정도인데 아직 전력 미지의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전력이 강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마필이고, 솔라 다이어티 같은 경우도 영국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특이하게 이 잔디주로에 좀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7승을 거뒀는데 7승 모두 이 인공주로에서 거두었다는 점에서 더트주로가 조금은 더 잘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상경주 성적 자체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만한 경주마로 판단이 됩니다. 3약 중에서 그래도 조심해야 될 마필은 아랍에미리트 마필인데 사실 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니드 투 노우라고 9세 마필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명문 혈통의 이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9살이다 보니까는 전성기는 지났다고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웨스턴 윈터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리딩 사이어를 여러 번 지냈고, 그리고 모마인 프로미스 프롬 마이 하트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당한
우수한 앞말이었습니다. 경주마로서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던 마필입니다. 일단 마체라든가 혈통, 마체도 정말 잘생긴 마필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을 산다면은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무조건 이 마필을 살 텐데 그 마체와 그 혈통만큼 기대만큼 띄워주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기대감을 걸어보게 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5두 모두 국내 경주로 적응과 그리고 또 최근 하향세를 타고 있는 컨디션 회복 여부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끝까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출전 마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대상 경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던 부경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일단 국내 출전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부산 경마장의 이 파워블레이드와 벌마의 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리아 트리플 크라운 위너입니다. 상관마입니다. 지금 이제 경주를 거듭할수록 그럼 자체가 늘고 있는 마필이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여줄지가 미지수이긴 한데 계속해서 그럼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를 앞두고 코리아 스프린트가 좀 더 해볼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코리아 스프린트는 편성이 너무나 강하고 오히려 코리아컵이 한국말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9조 조교사인 김용환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파워블레이드의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한 두인 벌마의 꿈 같은 경우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1800m라는 거리 조건이 이 녀석한테 너무나 유리합니다. 결국 이 마필도 선두권을 공략해야 되는 경주마이다 보니까는 과연 전개가 어떻게 풀려가느냐 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쟁쟁한 이 앞선 마필들과 앞선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입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두 마필 모두 충분히 해볼 만한 전력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능력상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무시할 수 없고 최근 보여주는 경주력이라면 충분히 적어도 착순 싸움에는 들이밀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3관마를 달성한 파워블레이드의 역량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지난 부산광역시장배에서 여유승을 차지했던 벌마의 꿈의 경주력은 어디까지 통할지 우리 국내 마필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마필들의 경주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마필들의 경주력도 중요하지만 그 마필에 기승하는 기수의 기승술 또한 이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1일 경주에 앞서서 외국 기수들의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9월 12일 토요일 사전 이벤트로 국제기수 챔피언십이 개최가 됩니다. 아무래도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를 앞두고 좀 붐업을 위해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외국인 기수의 한국 주로 적응을 돕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총 2개 경주로 상경주와 5경주로 개최가 됩니다. 총 14명의 기수들이 참가하면서 외국 기수는 7명씩 총 14명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주만은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국내 팬들 여러분들도 외국인 기수가 어떤 기성수를 보여주는지 좀 관찰을 하면서 하신다면 외국인 기수의 기성수를 잘 관찰하시면 아무래도 경주 결과를 추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마 팬들에게는 이색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외국 기수들에게는 사전에 경주로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10일 토요일 3경주와 5경주 경주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마의 파트 2 진입을 알리는 국제 초청 경주가 드디어 금주에 펼쳐집니다. 강력한 외국 마필들 사이에서 우리 국내 마필들이 첫 회에 우승컵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경주를 통해서 우리 한국 경마가 국제 무대로 나아가는 첫 도전이자 그리고 국내 경주마들에게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경주는 우리 한국 경마계의 한 획을 긋는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집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태성, 진행의 박혜원이었습니다.